안녕하세요. 뚱치타일의 다시 보고 싶은 영화 46번째 건 크레이지 2의 B 부분입니다. 그 총 1, 2, 3 찍었다가 이제 저작권 문제로 2A, 2B로 나눠서 다시 찍게 되는데요. 이 부분이 제일 중요한 부분인 것 같아요. 간단하게 요약드리면 바트하고 그 공연장에서 공연을 하면서 총잡이 하던 그 애니로리가 만났죠. 만나서 같이 일을 하게 되고요. 그리고 결국은 이제 결혼까지 하게 된 거죠. 그리고 결혼할 때 어떻게 얘기를 했습니까? 애니로리가 중요한 부분은 내가 다시 착해지고 싶은 좀 웃기는 느낌이 나네. 난 모르겠지만 아마도 잘 안 될 거야. 그러나 노력은 해볼게. 그러니까 바트가 그때 우린 잘할 수 있다고 하면서, 그리고 이제 지금 이 장면, 일련의 장면을 통해서 반지 보여지고요. 그리고 저렇게 그 신혼여행 같은 느낌이 있는 거죠. 빨리빨리 커트 처리됩니다. 행복감에 있는 거죠. 그리고 예, 우아한 무대까지. 그런데 항상 이게 이제 끝인 거죠. 그리고 바로 연결돼서 전당포 같은 데 와서 반지를 건넵니다. 그리고 그 반지를 받아든 바트. 그리고 나서 바로 이 허름한 식당으로 오버랩이 되는 거죠. 근데 여기서 이제 그 주문을 하기 위해서 있는데, 양파를 더 얹기 위해서는 5센트가 추가된다니까 양파 필요 없다고 얘기합니다. 그 정도로 이제 거지 상태가 된 거죠. 그리고 이제 방으로 돌아와요. 저기서 일주일에 그 들어오자마자 애니로리가 그럽니다. 뭐 온수도 안 나오고 여기서 어떻게 살지 하면서, 그러니까 그래도 지붕은 있잖아. 그러면서 나 일주일에 한 40달러짜리 그런 거 하면서 우리 살면 어때? 그러니까 그런 생활 아니라는 거죠. 그리고 나는 그런 생활 하기 싫다는 거죠. 그리고 여기 중요합니다. 내가 얘기했잖아. 나 그때는 그렇게 얘기했잖아요. 나 모르지만 뭔가 착해지고 싶은 웃기는 느낌이 난다. 그런데 잘 안 될 거야. 그러나 노력할게요. 전편에서 그랬거든요. 근데 지금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니, 내가 마음을 지금 바꿨어. 나 안 착하다고 했잖아. 그러니까 그 다음에 바트가 이렇게 대답합니다. 그리고 나서 애니로리가 내가 농담한 줄 알았던 거야, 바트? 이러니까 바트가 그래, 이제 알 것 같네 하면서 이제 진지한 얘기로 들어가면서 저렇게 서 있죠. 그러면서 뭘 원하냐고 물었죠, 먼저. 그러니까 너는 어떻게 살기를 원해? 그런데 좀 전에 왜 너는 뭘 원하냐? 그 전에 뭐라고 얘기했냐면요. 바트, 난 여태까지 세상에 차이면서 살았어. 이제부터는 내가 차면서, 세상에 대해서 내가 발로 차면서 살 거야. 그러니까 그때 바트가 그렇게 얘기한 겁니다. 너가 원하는 삶이 그거야? 도대체 뭐야? 그러니까 오히려 반문합니다. 바트, 넌 언제 제대로 살아볼래? 너는 그 사회에서 너를 교정시설에 보냈지, 4년. 그리고 군대에 갔다가 도대체 세상이 너한테 해준 게 뭐야? 하면서 본인의 어떤 생각을 주입시키는 방식으로 저렇게 위에서 쳐다보면서 뒤에서 서서히 잠식을 하는 거죠, 저렇게. 그러면서 보세요. 바트, 내가 원하는 거는 큰 거, 빅싱이야. 큰 거 한탕이야. 그리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고개를 벌써 돌리고 있죠. 그런 어떤 삶에서는 피하고 싶은 겁니다. 이 장면 제일 중요한 장면이에요. 아주 단순한 연출이지만 대사 자체가 너무 중요한 대사가 많기 때문에, 그러면서 얘기합니다. 난 삶을 두려워하면서 살고 싶지 않아. 배짱, 뭐든 비웃을 수 있는 사람, 경주에서 이기고 날 위해 세상을 이길 수 있는 남자, 난 그런 사람을 원한다고. 보세요. 지금 어때요? 갑자기 얼굴이 클로즈업 되면서 얼굴에 광채가 바랍니다. 그러니까 저게 그 애니로리의 욕망인 거예요. 그 욕망이 퍼져나오는 그런 존재로서 애니로리는 그럴 때 제일 저렇게 조명이 밝아집니다. 네, 그런 남자를 원한다 하니까 어때요? 고민하고 그 뒤를 돌아본 거예요.
처음에는 막 뒤로 서서 엄청나게 고민하고 고통스러워하는 장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영화는 애니 로리가 광채를 바라면 바랄수록 바트는 고통스러워지는 그런 어떤 영화예요. 네, 그러니까 그렇게 안 하려면 어떻게 너 그냥 지금 헤어지자. 우리 만났던 것처럼 그렇게 쉽게 헤어지면 돼 하면서 너 만약에 왔을 때 나 없을 거야 얘기하죠. 그런데 어떻게 돼요? 자, 보세요. 다시 얼굴에 광채를 바랍니다. 그 광채에 넘어갈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면서 사실 상당히 그 애정적인 성적인 부분의 어떤 느낌도 있으면서 저렇게 이제 이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서 바로 어떻게 오버랩이 될까요? 바로 이렇게 음악과 더불어 그러면 이제 1년에 그 범죄 장면을 빨리빨리 보여주는 거죠. 지금부터 보여드리는 범죄 장면은 제가 빨리빨리 훑고 지나갈 건데 어떤 식이냐면 처음에는 이렇게 커트 보여주면서 시작을 하고 그 다음에는 점점 이제 대담해지는 방식이니까 시간이 늘어나면서 좀 세퀀스가 길어지겠죠. 저렇게 탁탁탁탁 이제 처음에 한 건 한 건씩 저렇게 끊어지고요. 그 다음에는 이렇게 벌써 그리고 이제 좀 전에 지나가던 어떤 사람까지 유인해서 그 차를 뺏었고요. 그리고 그 차를 가지고 범죄에 나서는 겁니다. 그리고 좀 더 이제는 차를 운영해서 그리고 바트는 지금 저기 들어가서 6분 후에 일을 마치고 나오는 건데 경찰이 옆에 붙었어요. 난감한 상황이 된 거죠. 그러니까 로리가 시간을 벌고 하는데 이제 튀어나오면 또 가는 겁니다. 이때는 어떻게 보면 어때요? 처음 도입 부분이니까 아주 이걸 즐기고 있는 느낌이 가득합니다. 그리고 이때까지만 해도 그 심각한 공경 상태를 아직 한 번도 만나지 못한 거죠. 그러니까 우리 관객도 더불어 마치 아이처럼 이들의 행각에 뛰어드는 어떤 그런 느낌을 줍니다. 그러니까 천천히 이제 어두워지는 거죠. 그런데 벌써 경고를 하죠. 너는 차 안에 있어. 그러다가 해서 얼굴 알려지고 그러면 점점 힘들어지니까 하면서 얘기를 하고요. 점점 경찰의 포위망이 이제 시작이 되는 거죠. 그리고 이제 그 일을 하고 이제 변장까지 하는 거죠. 그리고 보세요. 벌써 이제는 본격적으로 대담해집니다. 둘이서 저렇게 안경을 쓰고 나서는 거죠. 그만큼 경찰이 붙겠죠. 자, 지금부터는 경찰의 추격전까지 동반을 하게 되는 그런 대담한 범죄로 나섭니다. 근데 이 장면 되게 중요한 부분이에요. 자, 이 장면에서 지금 뒤에 그 타이어를 맞춰서 뒤에 차를 전복을 시켜야 되는 장면이죠. 그런데 어때요? 상황이 안 좋습니다. 지금 차는 진전을 못하고 있고요, 갑자기. 그런데 여기서 보면 엄청 고통스러워해요, 바트가 나중에 이제 얘기를 합니다. 본인이 자꾸 사람을 쏘지를 않는 바트잖아요, 심성 자체가. 그런데 저거 바퀴를 쏘려고 할 때 순간적으로 그 생각이 드는 거예요, 바트가. 나중에 얘기입니다. 나 그 순간에 너무 해서 사람을 쏘는 게 더 쉽다는 생각이 갑자기 들었다. 그러면서 내가 살인자가 될까봐 너무 두려웠다 하는 어떤 얘기를 하면서 회상하는 그런 어떤 장면이 있거든요. 나중에 나오겠지만. 근데 그게 벌써 뭘 얘기해 주냐면 이 애니 로리한테 서서히 잠식당하면서 본인의 그 기본적인 그런 부분을 점점 잃어간다는 거죠. 근데 이게 여기 어떻게 끝날까요? 그런데 막 쏘우라고 자꾸 얘기를 하는 겁니다, 애니가. 네, 그래서 쏘았어요. 그리고 그 다음 장면, 네, 아주 고통스러워하죠. 고통스러워하고요. 그 고통스러운 걸 보는 애니 로리는 어때요? 한 명은 이런 어떤 상황인 겁니다. 한 명은 그걸 극단적으로 즐기고 있는 거고요. 본인이 결국은 이 애니 로리가 본인이 받은 거를 그만큼 세상에 되돌려주면서 자기가 차고 싶다고 했죠. 그런데 결국은 세상에 대해서 차는 게 아니라 한편으로는 세상에 대해서 차지만 자기가 가장 사랑하는 바트를
무너뜨리면서 만들게 되는 거죠. 바트를 차게 되는 거죠, 역시. 그러니까 한 명의 즐거움이 한 명의 고통이 되는 어떤 그런 영화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비극이 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리고 바트도 잠식을 당할 수밖에 없는 거고요. 점점 더, 네. 그리고 이제는 쇼단장. 그러니까 누굽니까? 예전에 이 둘을 해고했던 패키까지도 이제 알린 겁니다. 예전에 세인트루이스 살인 사건에 애니 로리가 관련돼 있다. 이제는 사건 바운더리가 커진 거예요. 그러면 자기 친구, 기자가 된 친구한테도 알려지고, 그 다음에 여기 누굽니까? 바트의 누나의, 바트의 조카죠. 이런 거는 이제 미국적인 영화에서 잘 등장하는 거죠. 엄마, 아빠, 우리 삼촌이 강도래, 뭐 이런 얘기죠. 그죠? 그리고 다 모여 있고요. 그리고 이 장면. 갑자기 이제 계속 어때요? 계속 이렇게 변장을 해야 되니까, 저기 군대에 저런 어떤 복장도 꺼내서 입습니다. 그러니까 너 참 멋있다. 그거 어울린다.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울린다는 건 뭐예요? 지금은 이거를 변장의 수단으로 이렇게 입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때 얘기합니다. 바로 바트가. 나 지금 이 옷 입는 거 불편해. 예전에는 좋았는데, 왜냐면 그때는 내가 정직한 사람이었잖아. 그리고 착한 사람이었잖아. 그런데 뭔지 모르겠지만 우리 너하고 같이 하면서 일어나는 모든 일들이 고단기어처럼 모두가 너무 빨라. 얘기를 하고요. 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고요. 그 옷에 대해서. 내 같지가 않아. 이런 얘기를 하죠. 그리고 때론 내 같지가 않다고. 이런 생각, 밤마다 이런 생각 때문에 잠을 깨고 난다고. 아무것도 진짜가 아닌 것 같아. 그러니까 뭐라고 하냐면, 저는 이 명대사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로리가, 그러면 방법이 있어. 일어나면 나를 바로 봐. 내가 당신 거고 내가 진짜야. 그러니까 그 다음에 바트가 얘기합니다. 그래, 당신만이 유일하네. 나머지는 악몽일 뿐이야. 이렇게 얘기하는 부분이 있어요. 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나를 봐. 내가 진짜야. 거의 보면 뭔가를 갖다가 주술사 같이 얘기하는 거죠. 모든 정신까지 마비를 시키는 거죠. 그리고 네, 너만이 유일하지 나머지는 다 악몽이야. 이제는 거의 보면 잠식을 당한 겁니다. 그러니까 항상 바트의 얼굴에는 이런 어떤 어두운 그림자가 이렇게 있는 거죠. 자, 이제 어때요? 이제는 보면 기차, 눈, 또 하얀색이 나왔죠. 이 영화에 하얀색이 되게 중요합니다. 하얀색이 어떻게 보면 죽음과 절망을 또 상징을 하는 것 같아요. 제일 처음에 바트가 어린 시절에 장난감총으로 토끼 잠깐 맞췄을 때 토끼가 죽었잖아요. 그때 하얀 색감을 기억하실지 모르겠지만 지금이 또 눈과 하얀 색감이네요. 저렇게. 그리고 하얀 색감 안에 완전히 갇혀 있잖아요. 창살에 갇혀 있는 것처럼. 그리고 저기에 저렇게 외롭게 보세요. 하나는 완전히 어둠 그 자체고 하나는 밝음 그 자체입니다. 왜냐하면 아직 어떤 욕망으로 불타고 있는 거죠. 주체할 수 없는 욕망. 그게 애니 롤이고요. 그 둘 사이에는 이렇게 벽이 이렇게 놓여 있는 겁니다. 그리고 바트는 어둠 속, 수렁 속으로 가는 거고요. 여기서 하는 대화는 이런 겁니다. 이 일을 시작한 이후로 우리는 이제는 누구한테도 도움을 청할 수 없는 사람이 됐고 결국 우리가 아는 사실이라는 거는 외롭게 우리만 죽어갈 거라는 거.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또 얘기를 여기서 하는 거죠. 타이어 쏠 때 나는 타이어보다 운전자 쏘는 게 더 쉽다는 생각을 했어. 나 스스로 싸웠어. 난 살인자가 되기 싫었기 때문에. 살인자가 아니야. 되기 싫었기 때문에. 그런 얘기를 이제 이어가는 거예요, 여기서. 그리고 이제 저렇게 잘 무마가 되는 것 같았는데, 잠깐 들어갈게요. 그래요. 이 바로 전이 되게 중요합니다. 그리고 여러 가지 얘기를 하는데 여기 어둡죠?
뭐냐면 한탕만 제발 더 하자는 겁니다. 그런데 막 거절을 해요. 그리고 나서 얘기를 합니다. 이번에는 한탕 했을 때 우리 이미 신문에 둘이라는 거 쫙 깔렸으니까 이번에는 한탕 하고 나서 서로 헤어지자. 2달 또는 3달. 그리고 다시 만나자. 그러면서 또 얘기를 하는 거죠. 어차피 우리 감옥에 각자 잡히면 감옥에 각자 방에서 하는 거나 우리 2-3달 떨어 있는 거랑 무슨 상관이 있어. 또 이제 거기에 넘어가는 거죠. 그리고 이제 계획을 짜는 거고요. 그리고 이 부분에서는 빨리 넘어갑니다. 예, 보세요. 그 다음에 계획 짜고 이제 드디어 제일 중요한 한탕의 그 장면이에요. 근데 바로 차가 이동을 하고요. 보세요. 바로 직원으로 취직을 한 상태입니다. 그러니까 그 도면 보여주고 한탕 하자 하고, 그리고 바로 여기에서 둘이 일하고 있는 거죠. 하나는 배달 사원으로, 이거 육포 가공 공장이고요. 로리는 사무직원으로 벌써 일을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안팎에서 이렇게 작전을 수행하는 겁니다. 오늘 임금을 털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지금 시간을 보고요. 그리고 해야 되는 거는 그 육포 저걸 갖다가 고기를 들고 가서 그 책임자 오늘 바베큐 파티에 쓸 거라고 하면서 그 사무실 안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근데 중간에 가로막는 사람들이 있는 거죠. 아, 또 이렇게 빨리 넘어갔네요. 네, 지금 들어왔습니다. 들어와서 저 많은 사람들을 거쳐서, 그리고 로리도 따라 들어온 거죠. 네, 그러고 물어보는 겁니다. 근데 그런 일 없다고 하고 지금 이제 홀더 시작이 됐고요. 네. 그런데 지금 경보기를 바라보고 있습니다. 저렇게 이제 빠져나오고요. 경보기를 누르니까 네, 2방을 발사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그 로리하고 둘의 차이는, 로리는 세상을 향해서 그 발로 차버릴, 그러니까 그런 어떤 부분의 컨트롤 자체가 안 되고 그걸 통해서 본인의 그 희열을 느끼는 어떤 그런 존재예요. 근데 지금 저 쏘았다는 사실은 모르는 거죠. 지금 그냥 공포 발사만 한 줄 알겠죠, 저 바트는. 그리고 저 공간 설정도 잘 돼 있고요. 여기서 상당히 그 긴박하고 박진감이 넘칩니다. 네. 그리고 갑자기 신경질적으로 들리는 그 경찰의 사이렌 소리와 더불어 차를 몰고 나가면서 거칠게 부딪히는 타이어 소리가 합성이 되면서 이제 긴장감을 증폭을 시키죠. 그래서 이 부분에서 또 문제가 있고요. 이제 드디어 어떻게 돼요? 성공을 했어요. 따돌렸어요. 그리고 잘 지내라고 하고 서로 하다가 갑자기 둘이 차를 돌립니다. 그리고 가방을 갖고 와서 떨어질 수 없는 사이인 거죠. 운명의. 네, 저렇게 결국은 운명의 질주로 마지막 3부에서 이어질 수밖에 없는 그런 부분이네요. 여기까지 해서 2의 비재촬영 부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